아시아 경마회의 9월의 국제 경주 시행을 통해서 한국 경마의 국제적 수준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종축 개발 사업인 KNICS로 선발된 경주마가 미국 최고 등급 경주에서 우승을 거두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의 기술을 널리 알리는 한편 우수마 확보를 위한 한국 경마 수준을 도모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입니다. 지난 1월 1일부로 총 5,508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전환 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파견, 용역, 간접 고용 근로자는 노사 전문가 협의기구를 통해서 전환 대상 1,562명을 확정하였고 전환 방식, 근로 조건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장애 발매소 운영 노력입니다. 클린 존을 설정해서 주변 환경 경화를 실시하고 운영 인력은 지역의 실버 인력 채용을 통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연간 약 10만 명이 이용하는 문화센터 강좌를 지속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 드림마차 사업을 통해서 농어촌 지역 아동복지시설 36개소에 차량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마공원의 농산물 직거래 간터를 확대 운영하여 농어촌 소득 창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경영 시스템 및 조직 문화 개선입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말산업 육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국민건강혁신 방안을 마련해서 6대 분야 2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서 한국마사의 사업구조 재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 추진에 있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참여혁신동과 홈페이지에 마음의 톡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렴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개선입니다. 윤리청렴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윤리청렴 위크 시행, 대내 협의체 운영, 계층별 윤리청렴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채용, 비위, 성희롱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해서 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업무 10% 줄이기 추진, 일, 가정, 양립문화 조성, 양성 평등문화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갈등과제 해결입니다. 한국 마사의 갈등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영상 장애 발매소에 대해서 지난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폐쇄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휴공간이 된 용산 건물을 소통과 상생의 내추럴 드럼타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영천 경마장 건설 사업 출대에 있어서 몇 가지 장애 요인 발생에 따라 사업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안해결 TF 운영 등 정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고 지난 8월 사업 정상화를 위한 추가 협약을 체결하고 이번 달에 착수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향후 중점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경마 대응 관련 사항입니다. 사감의 연구 결과 불법 도박은 합법 사행 산업의 4배 이상으로 추정되며 최근 그 운영 형태는 더욱더 진흥화,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마사회는 단속 조직을 효율화해서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사법기관과의 공조 강화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6조 장애발매소 운영 혁신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애발매소는 지역사회의 기여에 힘쓰고 있지만 지역사회와의 갈등과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도심 장애발매소의 의존도를 낮추고 외곽 지역의 공원형 장애발매소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말산업 전담기관으로서 말산업 육성을 추진 중에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발전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자체 예산 사업을 확대해서 승마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승마를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사회 공익사업에 활용하여 힐링 승마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주기입니다. 기초지자체 레저세 배분 확대 관련입니다. 장애 발매소 매출에 대한 레저세는 시, 도, 광역세로 기속되어 기초지자체에 대한 배분이 1.5%로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로써 기초지자체에 대한 레저세 배분 구조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해서 기초지자체에 대한 재정 기여를 확대한다면 장애 발매소에 대한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1주기와 부침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로 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마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종호 축산물 품질 평가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주영 위원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산물 품질평가원 원장 백종호입니다. 평소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축산품질평가원은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등급 판정과 이력관리 및 유통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서 저희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에 대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월에 마련된 쇠고기 등급 기준 보완안을 생산농가와 유통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시범 사업에 앞서 적용 시스템 개발, 사육농가 전수조사, 전문가 협의회 등 제도 기반 마련에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 발전의 지침으로 삼아 경영과 사업 전반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품질평가원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복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병도 평가 R&D 본부장입니다. 최규진 이력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 정진형 유통사업본부장입니다. 유임종 감사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그간의 추진 성과,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당면 과제, 2017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순위되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일반 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추진 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축산물 등급 제도입니다.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원활한 유통과 가축 개량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3년에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시작으로 2003년 계란과 닭고기, 그리고 2011년 오리고기 등급제를 각각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고기와 꿀에 대해서는 현재 시범사업 중에 있으며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축산물 등급 제도는 축산물의 생산, 유통, 구매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에는 품질 향상을 통한 소득 안정성과 유통업체에게는 거래 기준 확립을 통한 유통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에게는 축산물을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품질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일액제 사업입니다. 축산물 일액제는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 가공, 판매 단계까지의 일액 관리를 통하여 가축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유통 경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쇠고기는 2008년, 돼지고기는 2014년에 각각 도입하였습니다. 일액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구제역 등 가축 질병 확산의 조기 차단 및 부정 축산물 유통 단속 지원을 통한 국민 신뢰 제고와 일액 정보의 국가 통계화, 민간 개방 확대 등 정보의 활용성을 높여 축산업 발전을 위해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물 유통사업입니다. 축산물 유통사업은 2012년 축산물 유통조사를 시작으로 가금산물 가격조사 발표, 직거래 우수업체 선정 등을 통하여 합리적 가격 형성을 유도하고 유통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사된 유통정보는 정부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공공영역과 민간 영역에 폭넓게 쓰일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자료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별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축산물 등급 판정은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의무제로, 닭, 계란, 오리고기는 현재 자율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간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요구에 따라 올해 초에 마련된 쇠고기 등급 기준 보완안은 제도 시행에 앞서 생산자와 유통업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공감대를 넓히는 데 중점 노력하였습니다. 돼지고기 등급제는 기계 등급 판정을 시범 도입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다양한 품질 정보를 분석하여 농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자율 등급 품목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동시에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체 품질평가제 시범사업을 확대하였으며 계란 등급 기준은 품질 수준을 더 강화하고 표시는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편리한 방향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꿀과 말고기 등 등급 판정이 필요한 신규 품목을 확대 발굴하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급 판정 결과를 활용하여 생산, 유통, 소비 부문에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축산물 일액제 사업입니다. 먼저 가금 및 가금산물 일액제 도입 관리입니다. 금년 11월 시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우선 시스템 구축과 제도 이행 주체별 간담회를 통하여 참여자의 공감 의지를 이끌어내었고 올해 5개월 동안 가금 농장 1984개의 사육 현황 전수조사를 통하여 농장 식별 번호를 부여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둘째, 제4차 산업혁명 기반의 믿을 수 있는 일액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여 단계별 일액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일액 정보 미변조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액 정보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 신뢰도는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셋째, 축산물 일액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액 정보를 가축 재해보험, 원유 수급 예측, 백신 정보, 햇삽 정보 등과 연계하여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축산물 수급, 관측 등에 적극 활용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일액 정보의 활용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축산물 유통사업입니다. 먼저 축산물 유통조사 체계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직을 정비하고 조사 품목과 조사 표본을 확대 등 유통조사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유통비용 절감 사회 발굴 및 확산 등을 통하여 유통 효율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축적된 정보와 기술을 활용하여 산지, 도매, 소매 등 단계별 가격 정보를 수집 제공하는 온라인 가격 비교 플랫폼을 구축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축산물 거래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거래 증명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셋째, 가금산물 공시가격이 시장에서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운영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격의 공정성과 정보의 활용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의 당면 과제입니다. 21쪽입니다. 닭 오리 계란에 대한 이력제를 19년 12월 시행 목표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의 추진 배경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AI, 살충제 계란 등으로 인한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이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방역 안전 및 수급 관리에 활용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가금 및 가금 이력제 시범사업 준비를 위해서 이력 관리 모델 및 시스템 개발, 농장 식별번호 부여를 위한 5개월간 사육농가 전수조사, 전문가 협의회 및 이해관계자 설명회, 관련 법률 개정안 건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11월부터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시작하여 내년 19년 12월에 제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범사업 중에는 제도 시행전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현장 어려움을 충분히 살펴보고 본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가 정착되어 농가와 국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관심과 지원을 25쪽 17년도 국정감사 지정 및 조치 결과입니다. 1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쇠고기 등급 기준의 신속한 개편과 공감대 확보, 둘째, 계란 품질 등급 기준과 중량주기 보완, 셋째, 자율 등급 판정의 시장 점유율 확대, 넷째,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의 철저한 준비, 다섯째, 축산물 등급 판정 확인서 관리 철저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25쪽에서 27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정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초평원 임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기관에 부여된 사명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관,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경종 가축위생 방역 지역 방역 지원 본부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종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본부장 임경종. 오늘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국내 가축방역과 축산물 안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하여 엄정한 평가와 현명한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본부는 1999년 민간 방역기구인 돼지 콜레라 박멸 비상 대책 본부로 창립되었으며 2003년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법적 근거를 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 재설립되었습니다. 이후 도축검사, 수입식용 축산물 현물검사, 축산농가 정보 수집 및 제공사업 등 수임하면서 현재 1,059명으로 운영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시타 공공기관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청정한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성 확보라는 미션 아래 가축 전염병 유입 및 발생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예방 활동을 통해 생산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안전성이 확보된 축산물을 공급하여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가축위생방역본부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리 브랜드,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국가 재난형 질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농장 방역지도 및 시료 채취, 가축 사육시설 관련 정보 이수지, 정화열차 사업 등 현장 중심의 강력한 가축 방역을 추진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검색하고 무심축 발생 시 초동 방역팀을 현장에 신속히 투입하여 사람 차량의 출입을 전면 차단함으로써 확산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축장에서 소, 돼지, 닭, 오리 등에 대한 도축 검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입 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역 검사와 유통 이력 관리를 통해 안전한 수입 축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되도록 하고 해외 약선 가축 등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특별 방역 대책 기간 동안 보다 강도 높은 현장 방역 활동을 전개하여 선제적인 예방 조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마스크가 계획 등이 국내에서 발생 전파되지 않도록 모든 영향을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주환 전무이사입니다. 김병일 관리처장입니다. 박기웅 사업처장입니다. 이상 간부 직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구지역의 비상 방역 체계 운영, 주요 사업 중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 연역은 기부금 조성으로 운영하는 민간 방역 기구인 사단법인 돼지 콜레라 방역 비상대책본부를 1999년도에 설립하게 되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의 근거를 두고 특수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2003년도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의 지정 이후 2007년 지정받아 현재 일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9조 가축의 임상검사 및 치료 채취, 가축 사입설 관련 정보의 수집 제공, 축산농가 상담 예산조사 운영 등 가축 방역 사업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4조에 근거한 축산물 위생검사, 가축전염 예방법 제42조에 근거한 수입 식용 축산물 검역 검사 사업,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근거한 수입 제고기 유통이력제 관리 사업을 수임받아 정부 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구지역 AI 비상 방역 체계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구지역 AI 특별 방역 대책 계획을 설정하고 본부 및 도본부 등 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비상 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 방역 추진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월 2회 영상회의를 통해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평상시 초동방역 CPX 가상 훈련 실시, 예찰 강화로 조기 신고체제 구축, 임상진상 이상 농가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한 전문 대응팀 운영, 야생동물 검사 물량 확대, 선제적 예방 활동에 최우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선제적 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지역 AI 등 재난형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 시 1시간 내에 초동 방역팀을 투입하여 발생 용작의 출입구를 차단 통제 관리함으로써 질병 확산 현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질병 전파 유무 확인, 출하, 이동제한 해제 등을 위한 긴급 체열 및 예찰 홍보 지원 등을 통해 전염병 확산 방지와 농가 애로를 해소하고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보고사항 중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구제역 돼지열병 등 6대 질병 치료 채취 및 예찰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 방역 사업 계획 및 실시 요령에 따라 연간 88만 9천 주 가축의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 기한을 위하여 질병 감염 및 백신 접종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전염병을 조기에 검색하고
확산 방지 등 선제적으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조류인플루엔자 상시예찰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상시예찰 계획에 따라 야생조류 및 가금 사육 농가에서 치료를 제출하여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 창녕 창적저수, 경기 파주, 한강 하구, 전북 만경강, 충북 미호천 등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근본에서 H5형 저병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여러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속한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동절기 고병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률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농장 예찰 위기 단축, 야생조류 후획 지역 확대 등 강도 높은 현장 방역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장 정보 현행화 사업입니다. 정부는 과학적 가축 방역과 신속한 대응을 적극 지원하고자 축산농가의 정보를 수집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역사 333명의 방역활동가 스마트 장비를 도입하여 농장 정보 정확도를 높이고 있으며 현재 휴업농가 등을 포함하여 228만 9천호의 농가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축산업화가 신고 대상이 아닌 소규모 농가의 정보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생산자 단체, 시군농가의 협업을 통해 농가 현황이 빠짐없이 관리되도록 농가 정보 현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축산농가 상담 예찰 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전화 예찰 및 정보 수집, 홍보를 위해 2011년도부터 축산농가 상담 예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248명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문 역량을 향상시켜 축산농가 상담, 이상축 등 질병 조기 검색과 농장 정보 현행화 사업과 연계하여 방역 지원 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가축 전이병 예방 교육 홍보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구제역 AI 등 주요 질병 방역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소독, 차단 방역 등 자율 방역 의식을 높여 내 농장은 내가 지킬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과 홍보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축산물 위생 사업입니다.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가축의 위생 검사를 위하여 336명의 검사원이 120여 개 도축장에 배치되어 시도 검사관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생 검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원에 대한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수입 식용 축산물 검역 검사 사업입니다. 검역 시행장 내에 투입되는 식용 축산물에 대한 현물 검사 및 치료 채취는 60명의 관리주의사가 85개 검역 시행장에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 검역본부 등 관계기관의 업무 지원, 협업을 통해 안전한 수입 축산물의 공급 및 해외 가축질 등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검역 검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네, 조금 정리해 주시죠.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2018년 주요 사업의 성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가축위생 방역지원부는 1,059명의 인력이 방역, 위생, 검역 지원 사업을 수행받아 정부 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축 전염병을 선제적으로 예방 관리하기 위하여 방역사업 전문 역량 개양, 현장 방역 활동 강화, 초동 대응 신속 대응 능력 향상 바탕으로 금년에도 재난용 질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22건, 부재역 2건 발생으로 방역 관련 기관의 혼신 노력으로 최소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정부 가축 방역기관 방역 초기 대응 지원을 위해 농장 정보관리, 조기 검색, 소동 방역팀 운영 등 선제적으로 현장 방역 활동을 강화하여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과학적 방역 관리를 위한 농장 정보 신뢰도를 높여나가고 있으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 식품이 공급되도록 도축 및 현물 검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조직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농식품부 박병홍 축산정책국장과 오수민 방역정책국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께서 필요한 경우에는 배석자에게 질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질문 시간은 10분입니다. 네, 우리 성공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에 대해서 문건 제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에 한국마사회가 밀리노총 소속 마사회 노조의 합법적 파업을 앞두고 서울 시설관리용역원 파업 시 대응계획 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저희가 한국마사회에 이 문건 제출을 수차례 요구했는데 해당 문건이 어디서 어떻게 나온 문건인지 진상을 파악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문건이 파업 강행 시 업체 계약을 해지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한국마사회 문서 중 일부입니다. 이 내용만 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정면으로 반하고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위반하는 노조 파괴행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전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마사회 측에서 해당 문서 작성자 결재라인 일체를 본위원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마사회장께서는 오전 질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정은천 간사님. 마사회 감사를 하려고 보니까 마사회에서 그러한 중독을 방지하는 노력들을 어떻게 할 거냐 보니까 돈을 몇십억씩 사행성 감독위원회에다 주어가지고 거기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감사할 때 사행성 감독위원회에 그 도박 방지하는 그런 책임자를 여기다가 배석을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내용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지. 지금 이 오늘 내용 보면 도박 그 불법 도박이 몇 배가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또 중독에 대한 그러한 유캔 센터가 있다는 그것도 아주 유명무실하고 거기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냥 한다고 해도 그게 효율을 가져올지 몰라요. 연결된 고리를 꼭 만들어야 된다 해서 가능하면 오후라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과. 네. 박완주 간사님. 예, 방금 말씀하신 우리 간사님처럼요. 오후에는 증인 출석하기 어렵고 7일 전이기 때문에 1차 질의 끝나고 제가 뭐 참고인도 가능하지만 정식으로 사실은 증인을 받아서 공감 때 하는 방법까지 포함해서 뭐 오후에 참고인을 해도 좋고요. 저는 정식으로 농림부 종강할 때 증인으로 채택해서 사감위 관계자를 불러서 하는 게 좋겠다. 둘 다 좋습니다. 네. 이거 할 때 와서 좀 들어야 거기서 어떻게 할 건가를 해야 돼. 연결되지. 여기서 뭐 없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마사 회장님, 사감위원장이 외부인이죠? 예, 외부인. 네, 누구신가요? 강원순 위원장이라고 계신데요. 네. 사감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간사 오늘 우리가 채택해서 부르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간사위원과 협의해서 다음 종감 때 사감위원장을 부르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질문 시간은 10분입니다. 첫 번째 질의 순서는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이십니다. 산청, 함양, 거창, 하천 출신이십니다. 예, 강진입니다. 마 사장님, 일자리 관련해서 좀 질의할 건데요. 우리 최근 발표된 9월 고용지표를 보면은 19년 만에 실업자가 100만을 넘어서 124,000명, 실업률은 약 4%, 청년실률은 9%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인데요. 고용률도 61.2%로 전월 대비 0.2% 하락해서 2월부터 8개월간 연속 하락시키고 9월 이후 늘어난 취업자 대부분 60세 이상 고령층이라서 공공부문 취업자 증가가 굉장히 양양이 되고 있고요. 9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23만 3천 명이 증가했는데
40대는 12만 3천명, 30대는 10만 4천명이 감소하고 있는 어려운 시점입니다. 이러다 보니 고용지표가 아주 하락하자 최근에는 기재부에서 단기 일자리 만들기 지침을 각 부처 강의안 내린 거 받았죠? 네. 그러면 마사에는 정부 단기 일자리 지침에 따라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받은 지침은요. 네. 단기 일자리 어떤 걸 준비하고 있냐고 말씀해 보세요. 간단하게. 아직 기금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사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네. 당규 고용 확대 규모 및 특징, 확대 규모 총 300명, 주요 대상 및 특징, 청년 및 주부, 만 60살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청구를 통하여 한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300명을 채용하면 무슨 분야를 합니까? 어떤 분야를 할 계획입니까? 단기간 일자리에 필요하기 때문에 영속적인 일은 시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무기간 단기라면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이에요. 언론이나 칼럼 사설 등에도 봤을 겁니다. 네. 고용 지표가 하락이 되니까 이 통계가 자꾸 떨어지니까 네. 고용이 자꾸 떨어진다고 나오니까 급기야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전국에 600여 개 이상 되는 공공기관에 지침을 내렸어요. 이 가짜 일자리 어쩌면은 이런 데 대한 그에서 정부의 지침에 잘 보이게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나 이게 어떻게 이거 300명만 하고 끝납니까? 다 합니까? 기관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침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는 의원님께서 이게 아시죠? 언론 칼럼이나 사설 등을 보고 네. 국민들의 다수의 시각도 네. 이것은 고용 지표 수치를 높이면 가짜 일자리라는 그런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언론의 보도를 보기도 했습니다만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할 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다급한 네. 일자리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필요하지 않나. 자, 그렇다면은 마사회에서 정부 시책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하게 사는데 채용 포털 홈페이지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다음, 자, 화면에서는 넷째런이 뭡니까? 아무런 내용이 없죠? 그 다음 또 기업 탐방 코너가 있는데 2016년 12월 9일 끝으로 아무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다음 계속 보시죠. 넷째런 소식은 무엇을 담은 코너입니까도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 취업 컨센트 코너는 더 엉망이죠. 딱 한 건 올라와 있죠. 다음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직무소개 역시 딱 두 건입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그 다음 취업 희망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서 마련한 취업 노하우 자료실은 아예 아무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고객센터 공지사항 또한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이거 언제 만들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러면 파악해서 실무자 담당자 누구예요? 국장이나 누구 있어요? 그러면은 파악이 안 됐으면은 네. 이것을 파악해서 보충 지휘할 때까지 제시해 주시고 예. 언제 만드는지도 모른다 이거죠? 예. 이렇게 해놓을 것 같으면 이거 돈 들여가지고 하는데 홈페이지 문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구축비용 얼마나 들었어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답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그러면은 예, 보충 지휘할 때 네. 파악해서 네, 돈 그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그러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은 제가 질문할 사항은 그것은 오후에 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현 정부의 일자리 실책에 봉헌을 할 수 있겠어요? 오후에 다시 묻겠습니다. 다음 우리 축산물 품질 평가 원장님.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17년 말에 일자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말이에요. 축산업법에 보면은 36 제4항의 의무에 따르면은 식육 판매업자의 취창업을 지난 일자리 사업의 경우 여기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이. 근데 이 내용은 축산물 품질 평가원의 업무 영역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 왜 만들었어요? 업무 영역이 아닌 걸. 배경이 뭐예요? 예.
저희들 기관에서는 17년도에 일자리 자, 보세요. 이것도 이것이 축산법에 보면은 축산물 품질 평가의 의무 영역이 아니단 말입니다. 의무 영역이 아닌 것을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자리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일자리 관련 정보를 해가지고 연말 경영 평가에 앞으로 경영 평가에 이런 일자리 한다고 그러니 채용하는 그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고 그러니 이거 심지어 식품 판매업자 창업도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제도는 그거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이것도 말이에요. 그 본연의 업무도 아닌 것을 그런 경영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걸 위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왜 그랬는지 자세히 해서 우리 방으로 좀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 사회장님, 지금 그 불법 경마시설 이 문제는 뭐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큰 사회적 과제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심지어 가정 파탄도 오고 어떤 사람 자살도 하고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아주 그런 문제라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데 불법 토막이고 불법 사설 경마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사감위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2016년 기준은 13조 5천억이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경마 매출액이 7조 7천이니까 한 2배 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는 3조 3천억인데 한 4배 정도 늘어났고 그죠? 네. 이건 뭐 완전 막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합법 경마에 2배 이상이 된다는 것은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거 왜 이렇게 증가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합법 경마에 비해서 불법 경마가 세금 등을 제외한 모든 액수가 다 환급이 되기 때문에 세금 안 내는 거 환급률이 높다. 환급률이 높은 부분이 부분에 상관이 없어서 베팅이 가능하다.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이라고 네. 기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진짜 국가적인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거 근절을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어요. 네, 저희 마사의 입장에서는 저희 마사에서 나가는 CCTV 그 마사에서 나가는 영상이 지금 불법 경마에 활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영상 차단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차단 시설을 했고요. 예. 차단이 되고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이 보이스 목소리 경주 경마 그 중계방송의 목소리를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나중에 답변하시고. 예, 그걸 차단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 건수가 말이에요. 똑같아요. 2014년부터 18년까지 한 290건 정도. 이게 보상 금액이 적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많던데 지금 1억으로 지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에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마사회법 시행령에 12조에 이거는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올릴 계산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릴 계획입니까? 3억에서 5억 정도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 건수가 18년에는 도려 200건으로 줄었어요. 이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상 금액을 현실화시켜서 네. 신고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도록 좀 제대로 올리시면 올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올리도록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말이에요. 이 2016년도에 불법 경마가 13조인데 네. 사법 처리 금액은 744억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건 뭐예요? 0.5%예요. 그죠? 네. 기껏해야 뭐 몇백억 몇십억 해봐야 벌금 몇천만 원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걸려도 예, 그렇습니다. 몇백억 몇천만 원.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불법 경마 단속에 대해서 본부로 확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안 드리는데 시간이 없어 그러는데요. 네. 이걸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네. 업계정에 한번 와서 보십시오. 예. 예. 제가 몰수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네. 불법에 딱 들어간 것을 완전히 몰수한다든지 벌금이나 이런 것도 아주 팍 올릴 수 있도록 네. 안 그러면 신체 부검도 가능한 아주 엄벌할 수 있는 그런 사무장군이나 관계기관하고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기관과 협의하겠습니다. 네, 강석진이 아주 훌륭한 일이 잘 해주셨습니다. 회장님, 이 경마 영상이 예. 불법
이용자들에게 차단 시설을 좀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100% 완벽한 차단이 되고 있나요? 100%라고는 저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단속되는 경우를 보면 20% 정도가 저희의 영상을 가지고 나가서 도박에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비율이 많이 줄었고요. 영상이 나가는 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와이파이 차단, 송수신기 차단 이런 거를 해서 많이 줄이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저희 영상을 100%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는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빨리 그걸 도입하셔야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소스를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저희 영상이 지금 해외 13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 수출된 영상이 역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제보를 좀 받고 있는데 아직 확인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 수출 규모와 불법 이 규모를 비교해서 어느 게 더 합리적인가, 어느 걸 더 차단하는 게 뭐 수출 우리가 차단한다든가 네. 또는 뭐 수출 열어놓고 부분적으로 차단한다든가 그게 어느 게 더 이익이 된가를 잘 판단하셔야 예, 되겠죠. 그걸 판단을 해야 되고 기술적으로 차단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네. 더 판단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적극 검토하셔야 되겠네요. 네. 자,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현 의원님 질의수사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입니다. 지금 경대수 의원님과 또 황주영 위원장님께서 그 불법 사설 경마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계속 이어서 관련된 질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불법 사설 경마로 인해서 그 합법적인 경마 문화까지 좀 분해로 넘어가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세금 탈루가 2조 이상이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되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지금 현재 어떤 방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죠?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저희 자체 내에 건설화 추진본부라는 조직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 몇 명 있어요? 32명 있습니다. 32명. 예. 그게 사이버 단속과 단속 1부, 2부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있는데 예. 저희가 지금 이름 자체를 단속본부에서 건설화 추진본부로 바꾼 이유가 저희가 단속을 한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예방 차원 정도 그리고 불법자가 생겨도 신고하는 정도의 역할 말고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 얘기를 하는 한계가 거예요. 있습니다. 아까 보면 지금 2016년에 단속 액수가 743억 원에서 17년에 4,884억 원으로 갑자기 7배가 늘어나거든요. 그 중간에 뭐 어떤 뭐 기술적인 진화든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네. 네. 불법 경마는 단순히 한 건 한 건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요. 불법 경마의 조직은 한 조직을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됐을 때 그 액수가 수천억으로 불법 경마의 액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 지금 네. 이제 저는 항상 이제 솔루션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단속하는 방식이 마사회에서 경마장 안에서 뭐 뭔가 이렇게 그 내용을 좀 밖으로 유출해주는 이용자라는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고 밖에는 이제 운영자가 있어서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불법 경마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마사회가 안에 이용자들을 그러니까 안에 경마장에 계신 분들을 잘 관찰을 해서 네. 거기에서 이제 의심되는 분을 딱 잡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단속하는 방식으로 전통적으로 해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이용자가 필요 없는 상황. 예? 예. 그러니까 뭐 동영상이든 보이스든 이게 유출하지 않아도 밖에서 그냥 사이트 만들어서 불법 경마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보시는 거죠? 밖에서 사이트를 만든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안에 이용자가 없이도 지금 불법 경마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는 거죠. 일부 지금 영상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20%의 영상에 대해서는 저희 영상이
제3국 통해서 들어온 영상이냐 하는 부분은 지금 계속 아니, 연기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용자가 없이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이용자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요즘 초소형 몰래카메라 있고 등등 해서 네. 안에서 마사회 그 건전한 추진본부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본다고 해서 지금 잡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네. 사이버 수사에 관련된 그 능력을 엄청나게 보강을 하시거나 네. 그 경찰의 뭐 사이버 수사대나 뭐 지능범죄수사팀이나 이런 데하고 강력하게 협조를 하시거나 예. 아니면 지금 2조라는 세금이 포탈되고 있는데 국세청의 조직을 어떤 식으로 또 뭐 함께 협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특단의 방식이 나와야지 전통적으로 지금 건전한 추진본부에서 이렇게 구시대 방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절대 잡히지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올해부터요, 경찰청장, 신임경찰청장과 협의를 해서 각 경찰청별로 이 불법 단속 전담 부서를 설치하기로 이렇게 해서 지금 지역별로 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늦었어요. 만시지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다 벌어진, 예, 지금이라도요, 제가 다음 종강 때까지 네, 그 현재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게 계획되고 있고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딱 정리해서 그때 갖고 오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장님, 이게 구제역 또 AI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거로 해서 지금 3,600만 마리의 가축이 이제 살처분을 당했고요. 그리고 2조 원이 넘는 보상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4,900여 곳에 2차 오염의 위험이 굉장히 많은 이런 매몰지들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법상으로는 그 가축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메모를 하도록 돼 있지만 예산도 부족하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니까 많은 경우에 생매장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여했던 아주 많은 분들이 정말 그 트라우마, 말할 수 없는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고 지금 이제 뭐 76%가 그런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방역지원본부도 지금 무관하지 않을 텐데요. 지금 농식품부나 지자체에서 그런 뭐 살처분이나 이런 방역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들에 대한 어떤 심리 치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그건 뭐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네. 아니, 그러니까 농식품부든 지자체든 어디서라도 예. 뭐 민간 저희는 단체든 직접 해당은 안 됩니다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지자체에서 다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모르세요?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예. 다음에 종강 때 그 심리 치료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작업 자체가 굉장히 험한 일이다 보니까 그 좋은 사람을 구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방역본부의 지금 방역직과 이생직이 뭐 이런 관련된 일차 업무나 뭐 현장 출동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어요. 저는 사실 공무원 중에서, 그러니까 공공부문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꾸준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규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가장 필요하고 가장 꾸준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기간제거나 무기계약직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농식품부하고 지자체에서 월급을 농식품부에서 60%, 지자체에서 40% 이렇게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근로시간 52시간 문제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현장에 출동하면 뭐 3일, 뭐 9일까지도 이렇게 근무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제 특별 연장근로 인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추가 인원을 보강한다든지 하는 이제 관련 부처하고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방금 지적해 주신 방역팀들이 나가서 3일 오버가 될 경우에 지방 노동청하고 협의를 해서 일과를 신청을 하면
저희 특례 조정을 받으면 좋겠어요. 특례 조정 받는 건 운송, 해상 운송, 보건, 의료, 그러니까 5가지 정도가 지금 현재 해당이 되어 있잖아요. 수정으로. 예. 저희들은 지금 협의를 해서 거기에 해당을 해주시면 좋겠다. 지금 협의를 했는데 예. 지역 그건 안 되고 추가 인원 보강은요? 추가 인원 보강은 내년도 예산에 27명이 방역사가 이제 그 예산에 반영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위생지 검사원 거기에 아홉 금년도에 추경에 25명이 늘어난 채용 중에 있습니다. 예. 그거와 결부를 해서 예, 지금 이제 그런 거를 잘 진행을 하고 계시네요. 예, 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또 여기 이제 다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일단 다행히도 이렇게 가축 방역을 살처분 유지해서 뭐 예찰 강화하고 백신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살처분 많이 줄어들고 그 과정에서 지금 방역지원본부도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방역직, 위생직 직원들이 좀 자긍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게 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표를 주세요. 제일 힘든 방역직의 이직률이 지금 몇 %예요? 6.9%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의 그 이직률이 2.2%고 공공행정 부분은 굉장히 안정돼서 1.4%인데 한 지금 뭐 그 한 6배, 5-6배 정도의 그런 이직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방역직은 현장에서 신고 접수가 들어오면 바로 1시간 내에 출동을 그러면 그때 이제 차량을 타고 가게 되는데 차량 사고가 굉장히 긴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몇 년 사이에 지금 100번이 넘는 이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 한 절반 가까이가 본인 부담하지만 한 20만 원 내지 50만 원으로 부담하고 있어요. 이거 좀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조나 또 이제 표준돼 있는 대장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보험이나 이런 데서 대체를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사람 커버를 하셔야죠. 일하러 갔는데 지금 눈오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고 산불짜기에도 가야 되고 하루가 지금 차량 사고 나는 거야. 그 다반사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는 기사가 예, 그거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방역수사하고 협의를 네, 우리 박주현 의원님 아주 훌륭한 질의 잘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권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주십시오. 마사회장님, 그 마사회가 지난 정부에서 부적절한 그 권력 관계에 얽히면서 이렇게 조직의 안정성이 상당히 훼손된 측면이 있는데요. 하셔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유니월드도 해결이 안 됐죠.